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녹색 보석이라 불리는 브로콜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5세 김모 씨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을 넘나들고 당화혈색소는 8.2%에 달했죠. 의사 선생님은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 씨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사의 권유로 매일 브로콜리 한 송이 정도를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는 6.8%로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체중도 8kg이나 감량되었고 무엇보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로콜리를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에서 브로콜리가 혈당 관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 주자로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이 채소는 이탈리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우리가 먹는 부분은 사실 꼭봉오리가 모인 것으로 영양소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겨우 34칼로리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브로콜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채소보다 2배 이상 많은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주 5회 이상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사질환 발병 위험이 21%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그가 경험한 변화는 혈당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성 피로가 개선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변비가 해소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은 결과였죠. 물론 브로콜리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함께 브로콜리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면 혈당 관리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브로콜리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브로콜리의 주요 효능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작용은 간단합니다.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해 주는 거죠. 스웨덴의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설포라판이 간에서 당 생성을 73%나 억제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간에서는 계속 당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에도 간은 당을 만들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이런 과정을 줄여줘서 공복 혈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죠. 특히 흰쌀밥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30년 넘게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을 연구해왔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만들고 종양이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2019년 미국 암연구협회 발표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브로콜리를 먹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41% 낮았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외에도 인돌삼카비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호르몬과 관련된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즉 소금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춰주죠. 브로콜리 한 송이면 하루에 필요한 칼륨의 상당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포라판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동맥경화가 올 수 있는데 브로콜리가 이를 예방하는 겁니다. 브로콜리의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고 대변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몸속 독소를 배출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담배 연기 등 여러 독소에 노출됩니다. 브로콜리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들에게 12주간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먹게 했더니 소변으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6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몸속 독소가 그만큼 많이 빠져나간 거죠. 또한 브로콜리는 간을 보호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합니다. 한 송이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K의 85%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도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먹는 여성이 골다공증 위험이 3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레몬보다 2배 이상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를 강화하고 항체가 잘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한 베타카로틴과 아연, 셀레늄 같은 성분도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 감기에 덜 걸립니다. 이처럼 좋은 식품인 브로콜리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브로콜리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식품과 조합하면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브로콜리와 최고의 궁합식품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2배로 증가하여 특히 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에서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인 경우, 따로 먹인 경우보다 종양 크기가 52%나 더 작았다고 합니다. 이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토마토의 리코펜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명의 경비원이 서로 다른 출입구를 지키는 것과 같죠. 토마토는 칼로리도 낮고 혈당도 천천히 올립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와 토마토 한 개를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포만감도 크고 영양도 완벽합니다. 조리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4배 증가합니다. 브로콜리는 가볍게 찌고 토마토는 올리브유에 볶아서 함께 드세요. 두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비타민 흡수를 15배 높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A,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지용성이라는 말은 기름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됩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샐러드에 기름을 전혀 넣지 않으면 영양소가 거의 흡수되지 않지만 올리브유를 넣으면 흡수율이 최대 15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좋은 지방이 73%나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지방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용량은 찐 브로콜리 한 송이에 올리브유 한 큰술이 적당합니다. 레몬즙과 마늘을 추가하면 풍미와 영양이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 청국장입니다. 단백질과 장 건강을 함께 챙깁니다. 브로콜리는 채소 중에서는 단백질이 많은 편이지만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청국장을 더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보충되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청국장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은 그룹이 따로 먹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 수치가 24% 더 낮았다고 합니다. 청국장의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 되는 거죠. 또한 청국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성분들이 탄수화물 분해를 늦추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섭취 방법은 찐 브로콜리와 청국장을 함께 비빔밥처럼 섞어 드시거나 청국장찌개에 브로콜리를 넣으면 됩니다. 청국장은 짬으로 한 번에 50에서 7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연어입니다.
염증을 40% 더 줄여줍니다. 브로콜리와 연어는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시너지를 냅니다. 2018년 영양학 저널 연구에서 오메가-3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염증 수치가 각각 먹을 때보다 40%더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염증은 만성질환의 주범이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연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데 브로콜리의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 뼈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어의 양질의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주 2회 이상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사질환 발생률이 37%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리 방법은 연어 100에서 150질 5분이나 팬에 구워 찐 브로콜리와 함께 드세요. 레몬을 곁들이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더욱 좋습니다. 5번째, 마늘입니다. 대장암 발병률을 54% 낮춥니다. 마늘과 브로콜리는 모두 황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2013년 암 예방 연구 저널에서 마늘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은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54%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마늘은 천연 혈당 조절제이기도 합니다. 2017년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공복 혈당이 평균 10일 정도 낮아지고 당화혈색소도 0.5%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간에서 당을 만드는 것을 억제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함께 작용하면 혈당 관리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활용법은 브로콜리를 찔 때 다진 마늘 2에서 3쪽을 함께 넣거나 찐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와 마늘로 볶아 드세요. 마늘은 자른 후 10분 정도 놔뒀다가 조리하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토마토, 올리브오일, 청국장, 연어, 마늘 등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도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이입니다. 칼슘과 비타민C를 빼앗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와 오이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십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이와 브로콜리에는 모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만나면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브로콜리의 칼슘이 아까운데 오이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5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이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건데 오이와 함께 갈거나 오래 놔두면 비타민C가 35%나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안은 샐러드를 만들 때는 오이 대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당근을 넣으세요. 꼭 오이를 넣고 싶다면 먹기 직전에 섞고 레몬즙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두 번째, 시금치입니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둘 다 몸에 좋은 녹색 채소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장점을 상쇄시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보다 무려 7에서 9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칼슘뿐만 아니라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금치의 질산염입니다. 질산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변화를 거쳐 나쁜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이것을 막아주긴 하지만 시금치의 질산염이 너무 많으면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다 소모돼 버립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항산화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대안은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같은 끼니에 먹지 말고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이 30에서 50% 줄어듭니다. 세 번째, 우유입니다. 핵심 성분 흡수를 30% 떨어뜨립니다. 요즘 브로콜리와 우유를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양이 풍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설포라판 기억하시죠? 이 설포라판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결합해서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30에서 40%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옥살산 문제도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옥살산과 우유의 칼슘이 결합하면 둘 다 흡수가 안 됩니다.
브로콜리의 칼슘도 우유의 칼슘도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우유는 혈당은 천천히 올리지만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킵니다. 이것은 브로콜리의 혈당 조절 효과와는 반대되는 작용입니다. 대안은 스무디를 만들고 싶다면 우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 우유나 두유를 사용하세요. 우유를 꼭 드시려면 브로콜리와 2에서 3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네 번째, 과도한 고열 조리입니다. 영양소를 90% 파괴합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너무 오래, 너무 뜨겁게 조리하면 안 됩니다.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은 열에 약합니다.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으면 설포라판을 만드는 효소가 90% 이상 파괴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브로콜리를 먹어도 설포라판을 거의 얻을 수 없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더 나쁩니다. 전자레인지로 4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영양소가 97%까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온에서 볶는 것도 문제입니다. 18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볶으면 비타민C가 60에서 70% 손실됩니다. 튀김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비타민C는 물에도 녹습니다. 끓는 물에 15분 이상 삶으면 비타민C가 75%나 빠져나갑니다. 최적의 조리법은 바로 찜입니다. 찜기에 3에서 5분만 쪄서 밝은 녹색을 유지하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손실이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단,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잘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세요. 브로콜리를 자른 후 10분 정도 놔뒀다가 드시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다섯 번째, 단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혈당 조절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브로콜리의 큰 장점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흰쌀밥, 흰빵 같은 것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샐러드에 단 드레싱을 뿌리거나 브로콜리 볶음에 단 소스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먹으면 브로콜리의 혈당 조절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설탕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아무리 염증을 줄이려 해도 설탕이 계속 염증을 만들어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연구에서는 설탕이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과를 50%나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설탕은 장내 환경도 나쁘게 만듭니다. 나쁜 균이 늘고 좋은 균이 줄어드는 거죠.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좋은 균을 늘리려 해도 설탕 때문에 효과가 없어집니다. 주의해야 할 조합은 브로콜리 샐러드에 단 드레싱, 찐 브로콜리와 흰쌀밥 한 공기, 브로콜리 볶음에 단 소스, 브로콜리 스무디에 꿀이나 시럽을 많이 넣는 것입니다. 대안은 브로콜리는 현미, 잡곡밥,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과 함께 드세요. 드레싱은 설탕을 넣지 말고 레몬즙, 식초, 올리브유로 만드세요.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면 혈당이 30에서 40% 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주의할 것, 과도한 소금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많아서 몸의 소금기를 빼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너무 짜게 조리하면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칼륨의 효과가 상쇄될 뿐만 아니라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한 소금은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브로콜리의 항염증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브로콜리 조리 시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대신 허브, 바질이나 파슬리, 향신료, 후추나 마늘, 생강, 레몬즙으로 맛을 내세요. 그러면 맛있게 브로콜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올바른 섭취 방법을 지켜야 부작용 없이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를 포함한 배추가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작은 기관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이트로겐은 열을 가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5분 이상 찌거나 삶으면 고이트로겐이 90% 이상 사라집니다. 권장사항은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생 브로콜리보다 익혀서 드세요. 하루 100에서 150g 작은 송이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갑상선 약을 드신다면 약 복용 시간과 브로콜리 섭취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띄우세요. 요오드가 풍부한 김, 미역, 해조류를 충분히 드세요. 두 번째,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심장이나 혈관 질환으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아주 많은데 이것이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막아서 피가 너무 쉽게 굳지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로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하면 약 효과가 줄어들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브로콜리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섭취량이 갑자기 변하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적당량 건강하게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화기가 약한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라피노스라는 특별한 당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소장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대장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장내 세균이 발효시키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평소 가스가 자주 차거나 배가 더부룩한 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먹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거칠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처음에는 소량 50g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세요. 잘게 썰어서 충분히 씹어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하루에 나눠서 드세요. 증상이 심하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채소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이 되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고 심한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옥살사는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칼륨 제한 식단을 하는 분은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칼륨을 일부 제거한 후 드세요.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세요. 50에서 70g 이하로요. 다섯 번째, 임신부와 수유부입니다. 임신부와 수유부에게 브로콜리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좋은 식품입니다. 엽산, 비타민C, 칼슘 등이 풍부해서 태아 발달과 산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보충제나 추출물은 임신 중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피하세요. 권장사항은 하루 150에서 200g 작은 송이 1에서 2개 정도로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익혀 드세요. 여섯 번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드물지만 배추,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브로콜리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입안이 가렵거나 붓는 것, 두드러기, 복통, 설사, 심한 경우 호흡 곤란 등이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그럼 브로콜리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브로콜리는 성인 기준 하루 150에서 200g, 작은 송이 1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처음 먹는 분은 50에서 100g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먹는 것보다 주 3에서 5회 정도가 좋습니다. 보관 방법은 씻지 말고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세요. 세척하는 법은 송이 사이에 벌레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으세요. 조리 시 주의사항은 3에서 5분만 쪄서 밝은 녹색을 유지하세요. 너무 오래 삶거나 끓이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약물 상호작용은 항응고제 외에도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브로콜리는 조리 방법과 함께 먹는 식품을 잘 선택하면 혈당 안정, 항산화,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브로콜리 레시피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스팀 브로콜리 샐러드입니다. 재료는 브로콜리 한 송이 약 200g, 올리브오일 1에서 2티스푼, 레몬즙 1스푼, 견과류 호두나 아몬드 한 줌입니다. 만드는 법은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찜기에 3에서 5분간 찝니다. 밝은 녹색이 되면 바로 꺼내세요. 찬물에 헹궈색을 고정합니다.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뿌립니다. 잘게 부순 견과류를 섞어서 완성합니다.
효과는 올리브오일 덕분에 설포라판과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레몬즙으로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고 철분 흡수도 도와줍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포인트는 드레싱이나 소금은 최소화하고 올리브오일과 레몬즙 위주로 간을 맞추면 혈당 안정에 좋습니다. 2. 브로콜리 달걀 볶음입니다. 재료는 브로콜리 작은 송이 1개 150g, 계란 2개, 다진 마늘 1티스푼, 올리브오일 약간입니다. 만드는 법은 브로콜리를 3분간 쪄서 준비합니다. 팬에 올리브오일을 살짝 두릅니다. 찐 브로콜리와 다진 마늘을 넣고 1에서 2분 볶습니다. 계란을 풀어서 넣고 스크램블처럼 섞으며 볶습니다. 약한 불에서 익혀 완성합니다. 효과는 브로콜리와 계란 단백질이 만나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마늘 알리신과 브로콜리 설포라판이 함께 작용해 항염증, 항암, 혈당 안정 효과가 높아집니다. 포인트는 기름은 최소화하고 약한 불로 볶아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세요. 3. 브로콜리 현미밥입니다. 재료는 브로콜리 작은 송이 1개 150g, 현미밥 1공기, 다진 견과류 1큰술, 참기름 약간입니다. 만드는 법은 브로콜리를 찐 후 잘게 자릅니다. 따뜻한 현미밥에 브로콜리를 섞습니다. 다진 견과류와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비빕니다. 간단한 비빔밥처럼 드세요. 효과는 브로콜리 식이섬유와 현미의 복합 탄수화물이 만나 혈당 급상승을 완화합니다. 견과류 지방으로 포만감이 증가합니다. 포인트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흰밥보다 현미, 귀리 등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드세요. 4. 브로콜리 스무디입니다. 재료는 브로콜리 100g, 케일 50g, 바나나 반개, 사과 반개, 레몬즙 약간, 무가당 아몬드 우유 1컵입니다. 만드는 법은 브로콜리는 3분간 쪄서 식힙니다.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습니다. 곱게 갈아서 바로 드세요. 효과는 브로콜리 설포라판과 과일 비타민,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맛 과일은 적당량만 사용해 혈당 급상승을 방지합니다. 포인트는 시금치 대신 케일을 사용하면 옥살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를 사용하세요. 5. 브로콜리 연어 구이입니다. 재료는 브로콜리 한 송이 200g, 연어 필레 100에서 150g, 올리브오일 1큰술, 레몬 반개, 마늘 2쪽, 소금, 후추 약간입니다. 만드는 법은 브로콜리는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연어는 소금, 후추로 간합니다. 베이킹 트레이에 브로콜리와 연어를 놓고 올리브오일을 뿌립니다. 다진 마늘을 뿌리고 180도 5분에서 15분 굽습니다. 레몬즙을 뿌려 완성합니다. 효과는 연어의 오메가3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 염증을 40% 더 줄여줍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혈당이 안정됩니다. 포인트는 한 번에 구우면 간편하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오늘 소개한 레시피를 번갈아 가며 다양하게 드시면 질리지 않습니다. 식사 순서는 브로콜리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밥을 드시면 혈당이 30에서 40% 덜 올라갑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혈당을 관리하고 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건강이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브로콜리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할 때 비로소 최상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하루 한 송이, 주 3에서 5회 브로콜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해서 궁합 좋은 식품과 함께 드세요. 3개월 후 여러분도 김씨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건강식품을 다뤄줬으면 좋겠는지도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세요.